제가 이제 제목으로 이제 예술가의 교육, 억압받은 디지털 객체들의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제가 예술가와 교육의 어떤 연관관계를 이제 증명하기보다는 저의 이제 그 작업 과정과 워크숍과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동료 작가나 시민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함께 어떻게 이제 문제 지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 후에 그것을 정말 이제 나의 일상이나 또 사회적인 부분과 접목을 시키는지에 대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2011년에 제가 제작한 영상이에요. 비교적 일찍 그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플랫폼에서 놀고 이제 캐릭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 이제 얼굴에 프로젝션을 한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은 캐릭터가 한 명 이제 돌아다닙니다. 바로 이제 어, 그 오브리오릭스라는 제 그 자켓인데요. 이게 10년 전에 세컨드 라이프에서 만든 캐릭터거든요. 세컨드 라이프라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좀 의아했던 점들은 이제 캐릭터가 살고 있는 환경은 아무런 이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중점을 줬던 부분들이 뭔가 캐릭터 꾸미기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요. 뭐 디지털 오브젝트 제작 기술뿐만이 아니고 어, 약간 게임 스크립트를 쓸 수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그런 세계를 구현할 수 있었는데 이때 저는 페인터였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좀 없었고 이 공간에서 좀 소외를 당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런 공간에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음, 이 공간에 정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즐길 거리가 바로 롤플레잉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롤플레잉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역할극이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안에서의 삶을 꿈꾸고 이런 때에 저는 조금 약간은 일찍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이제 특히나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그 미션이 없는 샌드박스 플레이스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통해서 공간을 올려야 하고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는 이 공간에서 예술가로서 창작자로서 이제 어떤 신체를 가지고 가상 환경을 이제 꾸며 나가고 이 공간을 거의 전시장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또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의 이제 교류와 친분 맺기를 통해서 이제 충돌하기도 하고 정말 친해지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잘 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 저는 그때는 이런 페인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간 그 디지털 공간의 사진가로서 약간 캡처한 이미지들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게임이라는 그 공간과 제작 그 캐릭터를 직접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문화적인 해킹 또 게임 제작에 있어서의 메이커 문화들과도 좀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제가 이제 예술 생산의 과정에서 또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또 시민 협업을 통해서 이런 기술 문화에 대해서 발생하는 다각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조명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제 경험이 아니지 싶습니다. 2020년에 캐릭터 해킹북, 메타플레이북 캐릭터 해킹하기라는 책을 같이 제작을 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작업을 전개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드디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아, 융합센터 아트 콜라이더 랩에서 메타플레이브 캐릭터 해킹하기를 함께 이제 만들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캐릭터 해킹하기 북은 정말 이 아트 콜라이더 랩 홈페이지에 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표지의 예쁜 책이고요. 그리고 이 표지를 뒤집으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가는 특정한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하나 이제 골라서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가진 속성, 그리고 어떤 성격, 그리고 외형적인 특징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캐릭터 자체의 서사나 내용을 이제 바꾸는 식의 책이 바로 이 캐릭터 해킹북인데요. 이 그림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뭐 찾아서 보는 어떤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들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가족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구글 지도 맵을 켰을 때 이제 보이는 어떤 도시 안에서의 이제 삶들 또는 뭔가 시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중에서 그중 딱 한 명의 서사로 우리가 이제 점프를 하듯이 들어가는 형식의 이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음, 이 해킹하고 싶은 캐릭터를 하나 이제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홉 번째 그 사진을 바로 제가 갖다 놨는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캐릭터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 그 캐릭터 만들기의 과정은 두 가지 방법론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속성 비틀기로 캐릭터 만들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질문하기인데요. 이제 이 속성 비틀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캐릭터가 가진 여섯 가지 대표 속성을 먼저 이제 기입을 해줘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멀티플레이어 버전인데 서로 이제 옆으로 이 책을 돌려가면서 이 페이지를 돌려가면서 이 속성을 하나씩 비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우연성 요소가 내재가 되어 있고 또는 이 문제 지점을 나의 문제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서로의 관점에 개입을 해서 이제 하나의 캐릭터를 비트는 형식으로 우리가 캐릭터를 비틀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속성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는 이 아래다가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랜덤하게 캐릭터 속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왼쪽은 싱글 플레이의 경우에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속성 비틀기를 토대로 이름, 성별, 뭐 나이, 이제 별명, 뭐 크기 이런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까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그냥 슈퍼 마리오 같은 경우 나는 그냥 얘는 대강공이고 그냥 공주를 구하는 서사밖에 없고 빨간 옷 좋아하고 흡수염나 있고 뭐 점프를 통해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밖에 좀 인식하지 못했다면은 이 슈퍼마리오 자체에 하나의 또 다른 메타 슈퍼마리오로서 이야기가 생기고 또 제2의 캐릭터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질문하기로 캐릭터 만들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랜덤 질문 생성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서로 그 내가 그려놓은 그 캐릭터, 원본 캐릭터를 보고 이 옆 사람이 질문을 해줍니다. 질문을 적어주면은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옆 사람이 질문에 대답을 해줘요. 그럼 그 질문의 대답을 보고
또 다른 옆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꼬리를 물고 이게 질문이 이제 심화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그 캐릭터로부터 발견을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 얻어진 어떤 단서를 가지고 또 다시 이름, 성별, 나이, 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등 이 캐릭터의 인적 사항을 적는 형식으로 우리가 캐릭터 해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이 캐릭터가 형성이 됐으면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 캐릭터와 연관된 동물, 물건, 장소들을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사연에 대해서 적어보고 이제 이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고요. 이것의 모든 어떤 내용들을 또 다시 포괄해서 네, 하나의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만들어갈 수 있는 형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사실은 이러한 이 이제 비어있는 텍스트, 비어있는 어떤 악보 같은 형식의 이 캐릭터 만들기 북은 이제 TRPG라고 이제 정말 초기에 게임의 원류가 된 RPG 게임의 원류가 된 형식에서 좀 저희가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제 기묘한 이야기 혹시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 있나요? 여기에 이 뭔가 되게 비어있는 보드게임에 다양한 캐릭터들을 아이들이 고르고 주사위를 던져가면서 이제 캐릭터 역할놀이를 해요. 이 안에는 게임 마스터가 있고, 게임 마스터가, 어, 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 캐릭터에 맞춰서 실현을 주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NPC 캐릭터들을 움직여주거나 하면서 굉장히 이게 뭔가 하나의 일단은 이제 비어있는 종이이고 비어있는 칸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상상력들을 이제 주입을 해서 하나의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이 게임을 이제 제작을 해가는 거죠.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점점 뭔가 그래픽이 들어오면서 약간 내가 상상할 여지는 약간씩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런 서사가 없고 아무런 어떤 특징이 없는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대륙 하나를 정복을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착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타 시뮬레이션이란 개념을 좀 가져왔는데요. 독일 극작가 중에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이제 연극에서의 제사의 벽을 허무는 시도를 한 극작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하면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아우구스트 부알이라는 그 연극 연출가가 이제 그런 시민들을 데리고 이제 약간 역할극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한 이제 그 역할극을 이제 곤잘로 프라스카라는 게임 디자이너가 이제 심즈라는 게임 안으로 또 다시 가져와서 이제 심즈의 플레이 방식도 또한 이제 굉장히 지금 알고리즘 안에서 이제 제한된 영역에 의해서 나만의 캐릭터로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게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특히나 이제 뭐 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제 평면적이라는 점을 가지고 심즈라는 이 거대 회사가 이 게임 자체를 그냥 본인들이 제공하는 이제 모드 환경이라든가 캐릭터 안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이 캐릭터에 주어진 성격이라든가 행동 양식 또한 바꿀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래밍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제안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심즈라고도 불리는데요. 약간 그래서 이런 샘플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캐릭터 교환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어떤 디테일한 행동들을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캐릭터에 추가를 하는 식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그것을 또 다시 자유롭게 변형하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래서 제 프로그래밍 영역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바로 메타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지금 메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롤플레잉 그리고 캐릭터 해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프로젝트가 즐거운 생활 온라인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한 3달 정도 전시가 됐었었고요. 이제 20분짜리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가 3명이 있고요. 이 쉘터의 의미가 이제 소외받은 어떤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서로를 치유를 하고 이제 공동 공간 안에서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때 저는 이제 저와 저의 이제 동료 작가들 김태현, 김수희 작가님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융합 한예종 융합센터에서 진행했던 메타 플레이북의 형식을 일부 가져와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캐릭터를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해지 캐릭터는요, 김태현 작가님이 제작을 하신 해지인데요. 이제 보통 정말 우리가 VR 챗이라는 공간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굉장히 큰 일본 만화 캐릭터형의 소녀고요. 굉장히 여성적으로 꾸미려고 했지만 어딘가는 뭔가 삐뚤어져 있는 형태의 캐릭터가 이제 표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김소희 작가님이 만드신 캐릭터인데 사실은 뭔가 캐릭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캐릭터가 VR 챗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캐릭터인데 이제 이 스토리상에서는 이 캐릭터가 뉴비 캐릭터, 신규 캐릭터,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 캐릭터였고 이제 그 스토리 라인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연기한 지혜 캐릭터인데요. 이제 얼굴을 잘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이실 것 같아요. 서든어택의 미아 캐릭터를 제가 좀 변형을 한 건데요. 네, 이들이 이제 VR 챗이라는 메타버스 환경에 좀 돌아다니면서 겪는 다면적인 소외의 문제들, 캐릭터 복제라든가 또는 어, 음, 또는 그런 속도에, 이제 플레이 속도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약간 기계를 이제 잘 다루지 못해서 겪게 되는 곤란한 지점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성적인 착취들, 그러니까 그 캐릭터 외형에서 오는 그런 섹시한 면모들 때문에 겪게 되는 곤란한 부분들 이후에 이 3명의 캐릭터의 신체가 까지 변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이제 해킹한 지혜 캐릭터, 이제 원본은 서든어택의 미아 캐릭터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비틀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먼저 이제 미아는 왼쪽 끝에 있는 이 캐릭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정성 논란 때문에 86일 만에 이 게임이 종료가 되었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캐릭터와 페미니즘 논쟁에 불을 지핀 캐릭터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캐릭터를 이제 한번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내가.
이 게임에 접속한 지혜라는 인물이 우연히 발견을 하게 돼서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어, 굉장히 묘한 시선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나는 집에 와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캐릭터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이제 역시나 이 캐릭터가 무료 어, 온라인 아카이빙 사이트에 풀려서 오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분노를 느낀 나는 다시 내 신체 자체를 이제 사이보그의 형태로 바꿔서 굉장히 큰 무기도 달고 어, 다시 변신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약간은 어, 건성 진압이기도 하지만 이런 복수를 한 태도 때문에 결국 뮤트를 당해버리는 블락을 당해버리는 비운의 캐릭터예요. 이런 이 메타 플레이북 해킹하기를 좀 이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 미아라는 원문 캐릭터는 정말 뭔가 세세한 설정이 너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전장의 아이돌이다 막 이런 거는 정말 캐릭터 설명에 있었었고 이제 너무 예쁘기 때문에 팬이 많다. 그리고 FPS 게임이기 때문에 전투 능력은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죠. 예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의 외형 때문에 스포츠 브랜드의 모델을 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입고 있죠. 정말 외형밖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어떤 이 캐릭터의 원본이 가진 그 느낌을 이제 유지를 하되, 약간씩 비틀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캐릭터에게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런 자아들을 한번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뀌신 것이 한눈에 보이시죠? 전투 능력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전장의 아이들이란 설정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트롤러, 그러니까 남의 게임을 방해하거나 어떤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된 계기는 이제 한때는 굉장히 예쁜 외모 때문에 이제 좋은 대우를 받았었지만, 이제 이 게임 자체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이제 관리가 되지 않는 이제 쓸모없는 캐릭터가 되고 나서 이게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복수의 심정으로 이제 트롤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비틀어 보았습니다. 올해 이제 5월에 진행을 했던 이제 개인전 성북 어린이 미술관 꿈자람에서 진행한 개인전에서도 다시 이제 그 어린이 교육 콘텐츠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전시의 장면이고요. 이 워크숍은 이제 이 성북 어린이 미술관 학예사님과 또 이제 여기 큐레이터님들 그리고 또 교육을 좀 도와주신 박지연 선생님과 함께 제작을 한 워크숍이고, 일단 먼저 이 학생들은 캐릭터 카드를 이제 부여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플레이북을 우리가 작성했던 것과 이제 비슷하게 이 캐릭터의 대사라든가 이제 이름도 짓고 새로 뭔가 배경과 가족 관계 그리고 뭔가 소중히 여기는 뭐 아이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이 친구의 관계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도 약간은 이게 디스토피아적이지만 지구의 마지막 날에 너는 이 친구와 이 서로 다른 종들과 함께 남아있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캐릭터가 가진 이야기를 좀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BC라는
어, 16 곱하기 16칸이 설정된 조그만 미니게임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음, 네, 이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된 워크숍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넣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이런 픽셀 게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구성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상상력들을 발휘를 해서 이 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 이제 간단하게 표현된 형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설정을 하면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제작한 이제 원본 소스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도 좀 접목이 돼서 이제 새로운 게임으로도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참 이게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게임을 내가 제작을 하고 내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 스스로도 내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주제가 예술가의 교육이지만 제가 이제 진행했었던 제 전반적인 작업의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 작업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이 이룬 것이 아니라 동료 작가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를 한 이제 워크숍들을 통해서 저 자체도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예술가가 과연 이제 교육자로서 어떤 뭔가 개념이나 제 메시지를 뭐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일까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술가의 이제 뭐 교육이라는 거는 어쩌면 뭔가 질문하는 방법 을 이제 가르치거나 어떤 뭔가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과 내가 생각한 어떤 질문들을 좀 공유를 함께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하고 그런 어떤 마음들, 태도들을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술가의 교육보다는 어떤 워크숍을 통한 이제 그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예술 실천 행위로서 이제 캐릭터 해킹이라든가 이제 메타 플레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었고요. 지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이면서도 기술적인 해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이제 하나의 주제를 탐구를 해 가면서 이제 계속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오픈소스나 어떤 이제 주변에 좀 도움도 받기도 하면서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삶의 태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빅 해킹이라고도 하는데 시민 참여를 통해서 또는 협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살고 있는 사회를 다시 한번 이 관점을 바꿔가기도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함께 만들기의 과정들이 이 안에서 이제 상호 교환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기존에 우리가 정말 이제 내가 세컨드 라이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어였었지만 뭔가 이 안에서 어떤 예술적인 연결을 하고 싶다, 사회와 게임을 연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능동적인 태도의 플레이어가 되었었던 것처럼 이 시민 참여에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 협업을 통한 이런 작업들이 좀 공동체 되기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